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어떤 비즈니스들을 펼쳐가고 있을까요? 기업들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산업, 네. 커피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러 오셨네요. 커피 냄새 좋죠. 중국에도 스타벅스가 거의 뭐 1등입니까? 커피 체인점 중에는 1등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9년 현재 3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매년 600여 개를 2022년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힘을 쏟고 있는 시장이죠.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꽤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 스타벅스에 대항할 만한 경쟁자로 평가받는 뭐 토종 브랜드가 한 곳이 떴는데 네. 이게 뭐 만만치 않아서 뭐 곧 뭐 증시에도 상장할 거고 상당히 확장 속도가 빠르다고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예. 럭인 또 현지인들은 루이싱이라고 루이신, 럭킨.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오래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사실은 2017년에 론칭이 됐으니까 예. 1년 반? 네,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브랜드인데 워낙 빨리 큰 거예요. 커피 전문점이야 뭐 어떻게 생겼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만한데 네. 인기 비결이 뭐예요? 일단 운영하는 방법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예. 중국에 굉장히 돈 많은 루라는 그런 회장님이 계신데 루라는 회장님과 친하게 지내던 제니라는 분이 돈 있는 사람들과 약 1,500억 원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부자 친구들끼리 돈 내서 네. 초기 자본금 1,500억 원으로 네. 커피 전문점. 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좀 단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콩 음료 같은 것들 먹는데 그렇게 입맛에 맞도록 약간 그 달콤하면서도 커피 맛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의 입맛에 맞췄다. 네.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것도 조금 다른데 우리는 커피숍에 가면은 크레딧 카드나 돈을 주고 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네. 모바일 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해야 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네. 이게 스타벅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기를 가질 만큼 빨리 퍼지는 이유가 네. 커피가 뭐 맛있어 봐요. 거기지. 라는 커피가 그 맛이 괜찮다라는 뭐 이건 이제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거야 뭐 기본이겠죠. 네, 맛이 예.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특성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스타벅스는 줄 서서 사야 되는데 여기는 앱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줍니다. 나 어디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예. 회사에서는 18분 안에 배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30분 넘으면 돈 안 받아요. 뭐 이런 광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배달을 해드리는 게 있고요. 예. 이게 그래서 커피숍 하는 분하고 저도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네. 똑같이 커피숍이지만 스타벅스 같은 커피는 사실은 커피를 판다기보다는 그 안에 분위기를 팔거나 문화를 팔죠. 공간을 팔거나 맞아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혼자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거라서 커피는 그냥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꼭 주는 아니고 네. 결국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런 게 주요한 이제 경쟁력이 되고 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뭐 네. 이런 게 경쟁력인데 이것처럼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이 픽업을 네. 전문으로 하는 네. 그냥 빨리 가져가는 테이크아웃 하는 전문점 커피는 인테리어 분위기도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직원들이 친절한 것도 그리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주문을 빨리빨리 받아서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게 네. 그리고 메뉴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적어요 네. 라고 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는 거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커피숍이 서로 좀 다르구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커피 사이즈도 사실은 한 종류만 합니다. 왜 뭐 스타벅스를 가면은 세 종류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거기는 한 종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매장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매장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배치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가져갈 수 있게 했고 배달도 빨리 할 수 있게 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점포를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스타벅스보다 중국에는 매장 수가 더 늘어납니다. 약 4,000개에서 4,500개 정도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매장 수로는 중국의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그 손익을 따져보면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지갑이 두둑하고 사람들을 선점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탕웨이가 모델로 나왔더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미국 뉴스에서는 이게 나스닥 상장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미국 돈을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미국인 투자자들 돈 받아서 중국에 커피숍 오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는 뭐 늘 나오는 뉴스들이 항상 아마존 때문에 못 해 먹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존이 성장하면 많은 소매점 가게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거나 영향을 받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매장이 하나 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00원 샵 이렇게 그냥 각종 여러 가지 싸구려 물건들 생활용품들 모아놓고 네. 파는 네.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달러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런 샵인데요. 예. 우리나라 1,000원 샵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그 아주 붐업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뭐 또 다이소 이런 다이소, 브랜드들은 그렇죠. 비슷하게 그 명맥을 이어서 오히려 또 잘 되고 있죠. 여긴 또 잘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이소가 잘 되듯이 이 달러 제너럴이라고 하는 이 샵이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데 소매점 체인 중에는 별로 많지 않은 잘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라고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인데 네. 이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높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시스보다 시가총액으로 약 33조 원을 지금 이 달러 제너럴 치고 있으니까 한 5배 정도가 되고 매출도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 1달러 정도 안팎에 되는 생활용품들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달러 샵이라고 해서 1달러짜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네. 분석을 해보니까 1달러 정도에 되는 제품은 한 25% 정도고 나머지는 그 이상의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성공 비결이 뭐예요? 여기는 왜 잘 돼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사면 안 되나요? 여기서 파는 것들은?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과 월마트를 합쳐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 달러 제너럴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가에도 편의점들 또는 구멍가게들이 덜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가서 사서 드시는데 네. 거기는 슈퍼마켓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데 여기는 슈퍼마켓의 가격과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마존에서 대부분 이런저런 물품들을 많이 팔다 보면 네.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데 주변에 보면 철물점들 다 없어졌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가지고 철물점만 해서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 철물점에 뭐 사러 갔다가 생활용품들도 좀 사오고 그래야. 네. 저만 어쩌해도 믹서도 거기서 팔고 선풍기도 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른 곳에서 사니까 그런 없어지는 가게들을 이제 이것저것 모아서 만들어 놓은 소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여기서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큰 거는 마트 가서 사지만 예. 좀 사이즈가 작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니까 그 구미에 맞춰서 포장도 조금 작게 하고요. 네. 예를 들어 비노도 마트에 가면은 20개를 살 텐데 여기는 2개 또는 5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놔서 소비자들이 조금 사기에 좋게 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모종삽을 하나 사려고 봤더니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방구에 가서 파나 아니면 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가기도 그렇고 큰 마트에 가면 있지 않나요? 있기야 하겠으나 네. 모종삽 하나 사러 지금 뭐 가기는 가야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니 있기는 있는데 네. 뭐 이틀 후에 올 테니까. 그렇죠. 참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런 니즈들을 네. 미국에서도 꽤 느낄 것이고 그게 아마 이 달러 제너럴이라고 네. 하는 상점이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 거죠. 동네마다 이게 다 있어요, 미국에? 조사에 따르면 그 미국 인구의 약 75%는 5마일 약 8km 전방에는 도달할 수 있게 매장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마일. 네. 5마일이면 우리
킬로로 하면 거의 한 2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긴 한데. 차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요. 아하. 네. 그 정도면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가깝다. 우리 동네에 있다고 보는군요.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었는데 KKR이라는 그런 투자회사에서 2007년에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 매장이 한 7,000개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0년 사이에 매장이 15,000개니까 한 뭐 2배로 늘어난 거죠. 그 성장이 요즘같이 리테일 샵이 소매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어려운 세상을 감안하면 예. 꾸준하게 잘 성장한 흔치 않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업계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 네. 보는 분에 따라서 혁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거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오늘 보면 괜찮은 회사, 내일 보면 불안한 회사. 헷갈리는 회사. 예, 이런데 네. 요즘은 전체적으로는 이 친구들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더 많은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뭐 몇 년 전부터 돈이 많이 든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차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 돈부터 좀 보내실래요? 그러면 나중에 배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또 돈이 더 떨어졌는지 또 급전을 꽤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일단 불은 껐는데 네. 이것도 뭐 한 1년 후에는 또 끌어들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한 3조 원 정도 또 끌어들였는데 이 정도 돈이면 한 10개월 버틸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10개월 뒤엔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들 이제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은 또 좋지 않게 바라보긴 합니다만 네. 또 이런 혁신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혁신해본 적 있는가 별로 없죠,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고 네. 결국은 테슬라가 어디에 또 인수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신에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 중에는 포드가 조금 현금이 많이 있어서 예. 뭐 GM도 뭐 22조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한 26조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포드가 테슬라를 인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사의 머리글로 뽑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돈 있는 회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한 113조 원 있고 그리고 애플이 현금이 한 80조 원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145조 원이 있으니까 아하. 또 비즈니스 하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쪽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테슬라를 살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마켓캡을 약 33조 원 정도로 보고 상장되어 있으니까 주가의 시가총액이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그 가격을 현금을 주고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실적을 감안할 때 주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주가가 약 10조 원이나 조금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조금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기도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만 시장 밖에서는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네. 테슬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도 조만간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돈 먼저 주십시오 했던 전기 큰 트레일러 트럭, 세마이 트럭도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요즘 좀 또 뜨고 있는 비즈니스 시장 중에 하나가 전기 스쿠터. 네. 우리나라에서는 킥보드라고도 부르고.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는 아니고 자동차에 접어놓고 움직여 접어서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다 꺼내서 또 타고. 공유 스쿠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공유 스쿠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뭐 안 사고 멤버십만 있으면 잠깐 쓰고 한 1,000원, 2,000원 내는 게 있더라고요. 네. BMW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 스쿠터 시장에 진출합니까? 진출합니다. 유럽을 먼저 시작으로 하는데요. 진출합니다. 이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 스쿠터라고 하는 킥보드 만들면 뭐 만들 수야 있겠으나 시장 작기도 작고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렇죠. 어른이 왜 사탕 만지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왜 이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혹은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걸까요? 일단은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BMW에서는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BMW에서 직접 이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이 스쿠터를 만드는 회사랑 같이 비즈니스 협업을 하는 것인데요. BMW에서 생각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가겠지만 네. 예를 들어 다운타운으로 출근한다라고 하면 큰 공영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운타운으로 어디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의 트렁크에 이걸 접어서 넣어놨다가 거기 갈 때는 꺼내서 타고 가시면 어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차난이나 혹은 뭐 매연 때문에 도심으로 진입 못하게 하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네. 일단은 거기까지는 근처까지는 갔다가 네. 도심 안에서는 또 별도의 이동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BMW에서 하는 거는 이걸 공유 경제를 활용하거나 또 렌트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직접 사서 소유하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다 이제 BMW 붙여서 아이들용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어른들도 타십시오. 접어가지고. 얼마예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비슷한 스쿠터를 유럽에서 한 40만 원 전후로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낮게는 했겠지만 이제 이름값도 좀 있겠죠. 예, 비싸네요. 비싸기는. 네. 이런 시장이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네. 이거 말고 뭐 전기 오토바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는데 네. 전기로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오토바이는 기름 떨어지면 네. 주유소에서 가서 잠깐 넣으면 되는데 네. 전기 오토바이는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충전하면 뭐 몇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바빠 죽겠는데 오토바이 충전을 서너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네. 고민을 하다가 배터리를 교환을 한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대만의 스타트업이죠. 고고로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전기 스쿠터를 좀 세련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전기 스쿠터에 들어간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곳들도 만들었는데 여기도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손실들이 있는데. 그럼 오토바이 살 때 그 이른바 회원권을 같이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월회비를 내면서 네. 어디든지 떨어지면 다른 배터리로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게. 네,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근데 이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오래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투자가들이 그래도 나중에 돈 벌 것 같다고 잘 기다려준다. 그리고 대만 정부에서도 이런 스테이션, 충전소나 교환할 수 있는 곳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